이 이야기는 너무 제가 읽은 네이트판 썰들 중에서 가장 진짜 같아서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게 꿈 자체가 봐봐. 자, 이번에 읽어볼 괴담은 남편이 가위를 5개월 넘게 눌리고 있습니다 입니다. 이 이야기가 네이트판에 올라온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뭐 주작이다 아니다 진짜다 뭐 이렇게 뭐 갑론을박이 펼쳐졌었는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 아무도 모르겠죠. 근데 읽어보니까 좀 섬뜩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이야기가 특이한 게 추가를 해가지고 중간부터 읽어야 돼요. 원래 글. 자, 바로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주변에 물어봐도 딱히 명쾌한 답을 들을 수가 없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저는 결혼 1년 반 차인 헌댁이고요. 남편과는 34살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저희는 시댁이나 친정 문제도 없고 맞벌이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남편이 가위를 눌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는 가위 플러스 악몽에 가깝다고 해야 하나요? 자다 새벽에 비명을 지르면서 깨거나 발작적으로 기겁하면서 일어나거나 발을 허공을 향해 걷어 차거나 제 팔을 너무 세게 쥐어서 피멍이 든 적도 있습니다. 요즘엔 제가 침대 밑에서 자다가 상태가 안 좋으면 깨워줍니다. 일주일에 4에서 5일 정도를 가위를 눌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꿈이나 가위의 내용이 매우 다양하고 디테일할 때도 있고 그냥 압박감을 느끼고 몸을 못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너무 다양해서 뭐가 원인인지조차 모르겠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문제가 없고 회사에서도 크게 별 다른 일은 없다고 하는데 이 가위 때문에 남편 몸무게가 17kg 정도가 빠졌습니다. 거의 하루에 제대로 자는 게 2시간 남짓도 안 될 때가 많아서 다크서클에 회사 생활이 힘들어서 커피를 대여섯 잔씩 달고 삽니다. 수면 유도제 처방도 받았는데 수면 유도제를 먹으면 가위를 눌리진 않는데 하루 종일 상태가 술 덜 깬 것처럼 멍하고 잠을 자도 잔 기분이 아니라 눈 감았다 뜬 기분이라고 합니다. 매트리스도 바꿔보고 베개, 침구류, 자세, 뭐 바닥에서도 자보고 뭐 다 했는데 원인이 뭔지를 모르겠고 저는 잠을 잘 자는데 남편 때문에 신경 쓰느라 밤에도 몇 번씩 깨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들어 더 기분이 이상한 것은 가위나 악몽의 내용이 점점 디테일하고 소름 끼치는 내용으로 바뀌어 갑니다. 가장 최근에 눌린 가위는 남편이 김포 쪽에 있는 회사 창고를 가는 꿈을 꿨는데 동료와 함께 창고 안에 들어서니까 창고에 이상하게도 양쪽으로 사천왕처럼 생긴 불상들이 서 있었고 저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져서 누구세요? 여기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되는데요? 라고 하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이거 몰랐어요. 금방 나갈게요. 하시더랍니다. 근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잠겨 있었는데 대체 어떻게 들어왔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까이 가면서 근데 여기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누구신데요? 라고 하고 코너를 도는데 코너 안쪽에 검은 옷을 입은 아줌마 4명이 쪼그리고 앉아있더랍니다. 근데 아줌마들이 한 명은 키가 2m 50은 될 것 같이 생겼고 한 명은 입이 귀까지 찢어진 채로 얼굴을 까맣게 칠했는데 웃고 있고 한 명은 눈동자가 한쪽에 2개씩 있고 한 명은 팔다리가 없이 몸통만 있는데 쉴 새 없이 뭘 먹고 있더랍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죽음입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그래서 그 순간 진짜 됐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동료분과 동시에 뒤돌아서 밖으로 뛰는데 뒤에서 팔 여러 개가 자기를 붙잡고는 귀에다 대고 기기기 뭐 이런 소리를 계속 내면서 키득거리더랍니다. 그 순간 제가 비명 지르는 남편을 깨웠고 그게 새벽 3시였는데 남편 심장이 진짜 미친 듯이 뛰어서 얼른 따뜻한 차를 끓여서 먹였는데 그게 너무 생생해서 저한테 저렇게 설명해 준 겁니다. 들으면서 저도 너무 오싹해서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 전번에 눌린 가위는 집에 있는데 누가 안방에서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도둑인가 싶어서 당황해서 밖으로 나오면서 112에 전화를 하는데 전화가 안 돼서 일단 도망치려는데 뒤에서 낫을 들고 쫓아오더랍니다. 그래서 뛰는데 잡혀서 한쪽 발목을 잘렸는데
다른 쪽 발과 팔로 기어서 도망치는데 다른 쪽 발목도 자르더래요. 그리고는 분명히 따라잡을 수도 있는데도 기어가는 걸 천천히 뒤에서 따라오기만 하다가 기는 게 너무 힘들어서 멈추면 와서 손가락을 하나씩 자르더랍니다. 다시 기어가기 시작하면 또 천천히 따라오고요. 그래서 결국엔 팔 하나만 남고 다른 부위를 다 잘리고 기어가다가 멈춰서 제발 그냥 죽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와서 안 돼. 아직 팔 한쪽이 남았잖아. 라고 했답니다. 이건 제가 들은 것 중에 제일 소름 끼쳤던 2건에 대한 내용이고 이외에도 새벽에 자다 깨서 얘기해 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젠 제가 가위를 눌리는 건지 남편이 눌리는 건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이런 경우 뭐가 문제일까요? 저나 저희 남편 전부 무교이긴 한데 혹시나 진짜 모르지만 효험이 있다면 굿이라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신과 진료를 받아봐야 하는 걸까요? 정신과는 솔직히 남편이 좀 꺼려해서 아직 못 가봤는데 이젠 제가 가야 할 지경에 이르러서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심각하게 걱정됩니다. 현명한 조언이나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은 꼭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남편이 가위를 5개월 넘게 눌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글이었고요. 이 글에 이어진 글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에 추가를 하신 거예요. 이 글쓴이 분이 댓글이 많이 달리니까 여기다가 또 글을 추가로 쓰십니다. 많은 의견 감사합니다. 일단은 왜 여태 손 놓고 있었냐고 하셔서 처음에는 그냥 잠을 좀 못 자는 증상이었는데 점점점 순차적으로 심해진 거예요. 최근 들어 증상이 심해지니까. 그리고 정신과는 남편이 좀 확고했어요. 정신병이나 뭐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근데 이젠 진짜 가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여러 다른 영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 둘 다 종교나 신앙 등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뭐 사후세계나 그런 것까지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방식으로 플라시보 효과라도 얻어서 마음이 편해질 수만 있다면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건강상으로 뇌 질환이나 수면장애 등의 문제 부분도 제기를 하셔서 일단 그쪽을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5개월 전에 새로 들어온 가구나 물건은 없고요. 남편도 별다른 특이한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이건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까 봐서 얘기를 안 했는데 자고 일어나면 팔다리에 자꾸 멍이 들어있어요. 부딪힐 만한 구조가 아닌데도요. 그래서 조금 더 찝찝했던 거고요. 일단 지금 제 생각으로는 신경정신과, 무속신앙, 종교 이 순서대로 해보자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작이라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당시에 남편이 친한 형님분과 했던 카톡 내용을 찾아서 첨부드립니다. 제가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기억이 안 나서 좀 내용이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남편이 꾸는 악몽과 가위의 내용이 너무 사실적이고 본인이 얼굴 생김새 하나하나 기억할 정도로 꿈을 꾼다는 게 이상해서 저에게 매번 설명을 해줘서 저도 기억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꿈꾸면 3분 지나면 다 잊거든요. 아무튼 어느 정도 일이 해결되면 걱정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조언 주신 모든 여러분들 감사하고 이런 일 생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남편분이 했던 카톡 내용들을 첨부를 했습니다. 같이 보실게요. 한 명은 얼굴 하얗고 입을 찢었고 한 명은 머리에 꽃 같은 걸 막 꽂았는데 눈동자가 따로 놀고 헐. 한 명은 그냥 키가 너무 큰 아줌마고 막 2.5m 정도 되는 느낌? 지리진 않았냐? 완전 무섭네. 그렇게 앉아있다가 일어나면서 우리는 죽음의 신입니다. 이러는 거야. 요즘 동생 심리 상태 왜 그래? 진짜 그 말 딱 듣는 순간 뛰었어. 크크크크크. 과장님은 뭔 죄야? 아, 뭐 됐다. 이 생각하면서 뛰는데 누가 팔을 잡았는지 못 도망가는 거야. 아, 여기 첨부 사진이 있습니다. 팔에 멍이 든 사진이에요. 여긴 좀 직장인 것 같죠? 멍이 든 사진이 첨부가 되어 있고 긁힌 상처 자국도 있습니다. 여기 또 멍. 여기 또 멍이 되게 여러 군데 많이 나 있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쓰신 분이 2020년 5월 27일에 이렇게
글을 쓰셨는데 한 5개월쯤 지난 6개월 지난 2020년 11월 19일 날에 또 네이트판에 글을 씁니다. 남편이 가위에 눌린다던 사람입니다. 말을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글을 계속 썼다 지웠다 반복하네요. 주소가 없더라도 이해하시리라 믿어요. 사실 이런 일로 글을 써야 할지도 몰랐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니 생각이 나서 오게 되었어요. 여러모로 걱정해 주신 분들께 감사라도 드리는 마음에서입니다. 저희 남편은 지난 7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종합검진 후 수면 클리닉 치료를 병행 중이었고 수면 중 각성 장애와 행동 장애 등의 수면 질환 판정을 받고 휴직과 함께 통원 치료 심리 상담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댓글들에서 종교 또는 무속신앙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셨으나 병원 진료로 상태가 호전되는 듯하여 그쪽으로는 따로 진행하지 않았고요. 남편의 사인은 심장마비입니다. 자던 중에 벌어진 일이라 손쓸 틈이 없었습니다. 많은 충격과 조금 더 빨리 병원을 찾았어야 한다는 생각 등으로 자책하는 시간과 정리하는 시간이 좀 걸렸네요. 따로 뭔가를 구구절절 설명드리는 것은 불필요한 일인 것 같아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혹여나 무슨 일이 생기면 병원을 빨리 가야 한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부분이 너무 크게 다가와 버렸네요.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고 결과야 뭐 어찌 되었건 많은 조언 감사했었습니다. 다시는 글을 쓸 일이 없을 것 같으니 남은 생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너무 진짜 같고 진짜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는 죽음입니다 했던 그 아줌마들을 만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뭐 불안정한 심리 상태라든가 뭐 좋지 않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쌓여가지고 몸의 피로 상태와 함께 뭐 겹치면서 이렇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그 가위 눌렸을 때 꿨던 그 악몽들에 나왔던 그 아줌마들이 뭔가를 했을 수도 있겠고 이 이야기는 너무 제가 읽은 네이트판 썰들 중에서 가장 진짜 같아서 너무 무서워요. 사진도 이게 뭐 주작이네 뭐네 하시는 뭐 댓글도 있었는데 이런 그 직장에서 찍은 사진들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너무 진짜 같아. 직장 키보드고 직장 마우스고 딱 봐도 직장이잖아요. 이런 사진을 주작하려고 찍는다? 이게 좀 납득이 되지 않아가지고 진짜 같은데 진짜 충격적이죠. 심장마비라 기괴했던 여자 3명을 만났었던 걸까요? 그리고 과연 기괴한 남자 3명은 혹시 3사자 아니었던 걸까요? 그 저승사자가 2인에서 3인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저는 몸의 이상을 은연중에 느끼며 그런 꿈으로 나타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라는 채팅도 있는데 저게 좀 그 과학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좀 맞는 이야기겠죠.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게 꿈 자체가 봐봐. 일단 이 그 아줌마 4명이구나. 아무튼 이 4명이 생긴 것들도 다 되게 특이하게 생겼고 귀에다 대고 끼기기 이러면서 키득거리는 것도 그렇고 손가락 자르고 이렇게 기어가서 막 도망치려고 하는데 힘들어서 멈추면 손가락 하나 자르고 이런 거 자체가 너무 기괴해요. 만약에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 하면 그래도 저는 양학을 좀 믿는 편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수면 클리닉이라든가 이렇게 뭐 수면 쪽 관련해가지고 처방을 받을 것 같은데 이분들 그 받았음에도 얼마 안 돼서 이제 돌아가신 거잖아요. 2달 만에 돌아가신 건데 이런 경우에는 진짜 굿 같은 거를 해야 되는 건가? 이게 좀 되게 허망한 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남편이 또 꿈을 꾸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더 허망하고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 댓글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많네요. 그 수맥 이야기도 있었고 방문제다라는 분들도 있었고 집문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무당집을 찾아가 봐라. 마그네슘 먹고 잠버릇이랑 악몽이 사라졌다라는 얘기도 있고 마그네슘 얘기는 또 신기하네. 댓글에 무당이라니 수면 장애예요 저거. 제발 무당 얘기들 믿지 마세요 라는 분들도 계셨고 이 이야기의 가장 무서운 점은 뭐가 맞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게 좀 되게 무섭네. 돌아가신 그 글에 댓글을 한번 볼까?
자, 여기 베풀인데요. 안타깝네요. 다만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 글 남깁니다. 저희 친오빠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다가 심장마비로요. 건강했던 사람이라 일주일 전에 오빠가 말하던 가위 눌린다는 얘기도, 자다가 코를 심하게 골거나 다리를 덜덜 떤다는 얘기도 단지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어요. 사망 후 부검을 실시했고 사인은 심장 대동맥이 막힌 거였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전조 증상은 제가 말했듯이 저런 것들, 혹은 체한 느낌, 허리나 어깨 등의 근육통이었어요. 일반 직장인들이 갖고 있는 구질병이죠. 심지어 사망 2달 전 건강검진도 했는데 좁아진 혈관 문제는 국가가 하는 검진에서는 잘 발견이 안 됩니다. MRA 검사를 받았어야 했다네요. MRA? MRI 말고? 저런 게 있는 거야? MRA도 있네. MRA는 뇌혈관 촬영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하지만 30대 중반 건장한 오빠에게 누가 그런 자세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30대, 40대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경우 여러분 생각보다 많아요. 오빠 부검하러 간 날 바로 직전 부검자도 30대 똑같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잠이 안 온다고 얘기했을 때 왜 그냥 넘겼을까? 왜 당장 병원에서 가장 비싼 검진을 받게 하지 않았을까? 후회하고 또 후회했습니다. 이상이 있으면 무조건 병원에서 아주 세부적인 검사를 하세요. 혈관 검사 특히 하셔야 됩니다. 그냥 혈관이 막히면 일순간에 손쓸 새도 없이 사망합니다. 제발 그냥 괜찮겠지 넘기거나 하지 마세요. 대학병원에서 4,500이면 온갖 검진 다 합니다. 저는 그 돈 10배, 20배를 써서라도 오빠를 살릴 수만 있다면 했어야 했다고 후회합니다. 반드시 찾아내세요. 기다리지 마세요. 이상이 느껴져서 검진 기다리다가도 중간에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심근경색 같은 게 오기 전에 그 몸의 컨디션이 좀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전조 증상으로. 그 중에 한 현상이 가위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네요. 가위를 눌린다. 다리를 덜덜 떤다. 코를 심하게 곤다. 심근경색이 또 그거잖아. 가족력이잖아요. 우와, 여기 또 댓글이 있어요. 제가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그냥 지나칠 수 없어 힘들게 로그인했어요. 아마도 남편분은 평소에 부정맥이나 협심증 같은 심장 질환이 있었을 겁니다. 혹시 심한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은 없었나요? 저는 함께 자기 곤란할 정도의 무호흡으로 남편과 자는 게 곤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가슴이 죄어오는 것 같고 자다가 괴성을 지르며 깨고 숨을 몰아쉬며 깨고 땀에 흠뻑 젖어 소리 지르며 깨는 일이 많았어요. 너무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고려대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으니 부정맥 소견이 나오더라고요. 전에도 부정맥이 늘 나왔지만 별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습니다. 의사선생님께 수면 다원 검사 좀 받아보고 싶다고 하고 받아보니 협심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면 무호흡은 심장에 굉장한 무리를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후 양압기 처방받고 치료받은 지 5년째입니다. 양압기 사용 후로는 한 번도 그런 증상이 없고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고혈압도 자연 치유되었으며 식단 조절시켜서 살도 빼게 했습니다. 양압기 사용 첫날 자고 나서 이렇게 개운하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하더군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쓰니 남편은 귀신에 씌인 것도 아니고 샤머니즘적인 증상이 아니라 평소 가지고 있던 지병으로 그러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걸 알아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건강검진을 받다가 우연히 발견한 케이스고요. 너무 마음 아파하실 쓰니 생각에 이렇게 길게 글 남기네요. 그리고 혹시라도 주변에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이신 분 계시면 주변 병원에서 수면 다원 검사 받으시고 양압기 꼭 착용하고 주무세요.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양압기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으니 알아보시고요. 절대 그냥 넘기시지 않길 바랍니다. 모두들. 이게 안타깝네요. 채팅창에 체한 것 같은 느낌이나 등 통증이 오래가고 치료를 해도 호전이 없다면 혈관검사 필히 하셔야 됩니다. 심장외과 가셔서 꼭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채팅이 있네요. 채팅창에 또 가위와 관련된 또 경험담 올라왔는데 친구가 가위에 눌리는데 걔는 가위 눌리는 날은 전조가 있다고 잠이 들랑말랑할 때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같은 게 들리고
그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뭐가 보인대요. 저도 가위 눌려본 적이 있는데 확실히 어떤 소리가 웅웅 거리면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제 귀를 막 감쌉니다. 엄청 커져요. 막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공포감이 이제 밀려오는 건데 좀 그런 게 아닐까요? 몸이 불편하고 안 좋은 게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뇌에서 공포스러운 뭔가를 만들어내가지고 빨리 깨! 지금 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 빨리 깨라! 라는 신호를 뇌에서 보내주는 것 같아요. 아무튼 남편이 가위를 5개월 넘게 눌리고 있습니다. 였고요. 이 이야기 보다가 생각난 글이 하나 있었는데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근경색을 바로 옆에서 본 썰입니다. 간단하게 작성합니다. 직장 선배가 열심히 운동합니다. 헬스를 꾸준하게 다니고 저에게 매일 근육 자랑을 했었더랬죠.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해서는 명치 부분이 이상하다고 체했다고 하더군요. 심하다고. 그래서 근처 내과로 가려고 했지만 아침 일찍이라 근처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차로 이동합니다. 막 주차장에서 주차표를 봤는데 뒤에서 힘들어하던 선배가 갑자기 체한 것이 내려갔다고 다시 회사로 가자고 합니다. 운전하는 직원이 주차표도 받았는데 이유나 물어봅시다 하고 그냥 응급실로 감. 아침이라 응급실 직원들 교대로 바쁘더군요. 의사에게 가니 약간 귀찮은 표정으로 쳐다봄. 선배가 증세를 얘기하고 지금은 괜찮다고 함. 갑자기 의사가 볼펜을 던지고 빨리 침대로 가세요 하고 갑자기 응급실이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5만 가지 기계를 부착하고 계속 모니터링 하더군요. 그때 우리의 모두의 생각은 괜히 와서 5만 가지 검사를 하니 병원비만 날렸다 였죠. 그때 갑자기 모니터에서 삐 하는 경보음이 울립니다. 의사, 간호사 등등 많은 의료진이 달려옵니다. 심폐소생술 그리고 전기 충격기 막 하더군요. 전기 충격기 3번을 해서 다시 심장이 움직이더군요. 그리고 혈전을 녹여주는 주사 등등 거의 한 달 입원하고 퇴원. 그 선배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 첫 번째, 아침이라 근처 내과에 가지 못하고 대형 병원 응급실로 간 것. 두 번째, 마침 증세를 이야기한 의사가 심장내과 전문의인 것. 세 번째, 증세가 없어졌다고 해도 그냥 응급실로 들어간 회사 동료. 결국 살아야 하는 운명이면 다 살아나네요. 추신, 심장마비가 오니 사람이 검은색으로 변하더군요. 덜덜덜. 심근경색과 관련된 첫 번째 썰이었고요. 자, 이어서 또 두 번째 썰입니다. 저도 5월에 심근경색으로 병원 입원했다 퇴원했습니다. 저는 저렇게 급박하진 않았지만 비슷한 경우네요. 회사 직원 둘과 술자리가 있었는데 며칠 전부터 전조가 2번 정도 오더군요. 저는 그걸 체한 걸로 알았고 그날도 꿋꿋하게 식은땀 흘리면서 체한 것 같다고 하며 술을 먹으려니까 일행 둘이 아무래도 심근경색 같으니 병원 가보자고 그랬습니다. 둘 다 친지가 심근경색 경험이 있었더군요. 저는 그 와중에도 체한 것 같다고 무슨 호들갑이냐 했지만 결국에는 응급실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심전도만 검사하고 협심증 같으니 하루 입원하고 그 다음날 검사하자고 해서 입원. 병실에 올라와서도 2명한테 왜 별거 아닌 일을 크게 만들어서 사람 난감하게 만드느냐 하는 순간 의사, 간호사 4명이 뛰어 들어오더니 심근경색이 왔으니 빨리 중환자실로 가야 한다고 급송. 그때부터 팔다리 4곳에 바늘 꽂고 그 다음날 아침 1순위로 시술받고 퇴원을 했네요. 의사가 빨리 온 덕에 운이 매우 좋다고 그때 이미 3개의 혈관 중 2개는 막혔고 나머지 하나도 3분의 1밖에 안 남았다 하더군요. 그날도 몸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약속 파하고 집에 갈까 했었는데 그날 바로 집에 갔으면 어땠을지 끔찍하네요. 그 두 친구들 은혜 항상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야, 이게 진짜 무섭죠. 사실 급체일 때 그냥 응급실 갔다가 아무 일도 없으면 짜증나잖아요. 아이, 돈 버렸네 이러니까 안 가려고 하게 되는데 정말 운이 좋으면 이런 식으로도 살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정말 위험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 참 어렵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병원을 가라고 하는 거 이것도 사실 돈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많잖아. 응급실 가는 거 얼마나 돈 많이 듭니까? 근데 안 가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가야겠죠. 저 아는 동생도 아버지 심장 쪽이 아프다고 오토바이 타고 응급실 가셨는데
5분만 늦었어도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었다고 함. 덜덜. 와, 대박이다. 아니, 저는 심장 쪽이 아프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밥 먹고 누워있으면 생기는 거 있잖아요. 역류성 식도염. 역류성 식도염 생기면 막 여기 안쪽이 아프잖아. 폐 쪽이라든가 뭐 심장 쪽이 아픈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 역류성 식도염 걸렸을 때 아니 이거 나 심장 아픈 건가? 심장에 문제 있나? 이거 뭐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역류성 식도염이었더라고. 근데 이거를 구별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심장 쪽이 딱 아프다는 걸 발견하고 병원을 가신 거지? 그것도 진짜 복이고 진짜 대단하다. 야, 여기 댓글 한번 좀 볼까요? 심근경색은 예방법이 없나? 술 끊고 저지방 식단으로 먹고 운동. 이거 없는 거야. 해마다 건강검진 열심히 하면 된다. 심혈관 질환 검사하는 게 있다. 댓글에 또 이제 경험 썰이 있네요. 외삼촌도 직장 출근하다가 체한 것 같이 너무 아파서 그냥 택시 타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택시기사가 자기 심근경색 겪어봐서 아는데 느낌이 심근경색인 것 같다고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병원 갔더니 진짜 심근경색이어가지고 바로 수술을 했었다. 이야, 택시기사님이 또 한 분 살리셨네. 진짜 다행이다. 댓글로 또 진짜 살 사람은 사네 라고 하는데 와, 이게 진짜 운도 좋아야 되고 대단하네요. 이게 다행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나 군대 있을 때 심근경색으로 새벽에 쓰러지셨는데 형이 안 자다가 방에서 이상한 소리 들려가지고 나왔더니 발견해서 신고함. 그래서 구급차 오고 병원으로 가는데 가까운 대학병원 가려다 구급대원분이 여기 말고 아주대 병원으로 가자 해서 갔더니 심장 전문의 계셔서 후유증도 없이 수술 마치심. 그때 형 말로는 급해 죽겠는데 구급대원이 약간 태평한 듯이 아주대 병원으로 가시죠 라고 하길래 뭐 하자는 건가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고마움. 그러게 자주 봐가지고 무덤덤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환자한테 충격을 주면 그게 갑자기 막 심근경색이 갑자기 더 올 수도 있잖아. 그걸 좀 막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태평하게 말하신 걸 수도 있겠고. 아무튼 이 구급대원도 진짜 은인이네요. 은인. 다행이다. 댓글에 진짜 운칠기삼이라고 하는데 이때 쓸 말이야? 응? 채팅에 또 관련해서 많은 글들이 올라왔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CSI 마이애미인가? 거기서 젊은 여자분 부검하는데 젊고 예쁜데 안타깝다니까 옆에 다른 분이 더 안타까운 게 속옷이 낡고 아래 위 짝이 안 맞는 게 더 마음이 안 좋다 하는 거 본 뒤로 속옷 짝 맞춰서 잘 챙겨 입음. 무슨 사고가 어떻게 생길 줄 알겠나 싶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게 마음 아프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저도 계속 심장이 답답하고 숨쉬기 힘들고 아파서 심장병원 갔었는데 전혀 이상이 없대요. 그래서 몇 년을 끙끙 앓고만 있었는데 알고 보니 정신과 쪽 문제였더라고요. 불안 증상이 몸으로도 나타난. 약 하나 먹으니까 확 나아져서 좀 어이없으면서도 신기했어요. 사실 아직도 숨쉬기 좀 힘들긴 하지만 꾸준히 나아지고 있어요. 그러네. 이게 답답한 게 다 뭐 심근경색이 아니라 우울해가지고 그게 약간 화병처럼 이렇게 발현이 된 걸 수도 있고. 아무튼 몸이 안 좋으면 병원을 가보시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빠 여기 위기탈출 넘버원인가요? 아무튼 여기까지 남편이 가위를 5개월 넘게 눌리고 있습니다 랑 심근경색을 바로 옆에서 본 썰까지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아프시면 병원을 잘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